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면 나이는 33이고요. 이제 3살 된 딸아이 키우고 있는 초보 엄마입니다. 요즘 애교를 얼마나 많이 부리는지 벌써부터 지 아빠를 살살 녹이고 있더라고요. 사실 임신을 했을 때만 해도 제가 그리던 그림이 있었어요. 모든 가족들에게 듬뿍 사랑을 받으며 딸아이를 키우는 거였죠. 남편도 참 좋은 사람이고 물질적으로도 딱히 부족함 없습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고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잘 살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네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복병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시어머니와 동서였어요. 일단 그 이야기는 뒤로 잠시 미루고 저와 남편은 결혼을 하고 맞벌이 부부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신혼집을 구하면서 얻은 대출이 1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 남편보다 제가 훨씬 더 잘 벌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출금을 갚기 전까지는 아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죠. 지금은 세상 누구보다 딸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남편이지만 결혼할 당시만 해도 남편은 아이가 없어도 상관없지 않냐. 그냥 우리 둘이서만 잘 살자는 쪽이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우겨서 하나는 낳기로 한 거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보니 생각보다 일찍 찾아온 아이 소식에 걱정도 많이 되었어요. 참고로 남편은 일반 직장인이에요. 반면에 저는 특수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요즘 TV만 틀면 나오는 가상화폐에 관련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딱히 회사를 다닌다는 표현도 애매하긴 해요. 대부분 업무는 노트북과 핸드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가능하거든요. 주기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도 화상으로 대체 가능하고요. 그렇다고 갓난아기를 키우면서 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거래 시간이 있잖아요. 물론 해외 쪽 주식 거래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없긴 하지만 보통 주식은 장이 열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가상화폐, 그러니까 코인 시장은 24시간 오픈입니다. 한마디로 언제든지 원하면 즉시 거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거기다 거래 횟수 제한도 없다 보니 하루 종일 그래프와 차트를 주시하고 있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고생스럽고 위험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만큼 돈은 짭짤하게 벌 수 있어요. 뭐 어떤 친구들은 위험 부담이 높은 코인들 위주로 투자를 해서 운 좋으면 한 달에 몇 천씩 버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위험 부담이 높다는 말 자체가 언제 한 방에 빈털터리가 될지도 모르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분산 투자를 하고 제 고객들한테도 한꺼번에 고수익을 올리는 것보다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게 최고라고 알려드리곤 하죠. 남편 월급이 세후 300 중반에서 400 정도 되는데 저는 딱 2배 정도 법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를 낳으면 남편이 키우겠다는 말까지 한 적도 있어요. 물론 제가 거절을 했죠. 둘 중에 한 명은 확실하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시죠? 아닙니다. 원래는 아이를 낳고도 저희 부부 둘 다 일을 할 계획도 있었어요. 멀리 떨어져 사시는 친정 부모님과는 달리 시어머니 댁은 지금 사는 신혼집에서 거리가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시면 정말 좋겠다 싶어 한번 부탁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일말의 고민도 안 하시고는 이런지아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거야 충분히 거절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이나 무조건 손주를 봐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거절 이유가 너무 황당했습니다. 제 아이가 아들이었다면 2발 벗고 나서서 키워주겠지만 딸이라서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 전에 이미 시어머니가 저희 아이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성별을 알게 된 그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시어머니에게 가장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께서 같이 기뻐해 주실 줄 알았거든요. 비록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꼭 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딸이라고 그렇게까지 실망한 표정을 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손녀 아닙니까? 요즘 누가 아들 딸 가리나요? 저희 친정엄마만 해도 외삼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차별 같은 거 한 번 받은 적 없이 사랑받으면서 잘하셨다더라고요. 거기다 저 역시도 오빠가 한 명 있기는 하지만 이쁨을 더 받으면 더 받았지 딸이라고 소홀하게 취급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역시 기뻐하실 생각에 굳이 찾아가서 말씀드린 건데 딸이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구겨진 인상이 펴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참 서운하대요. 그렇다고 아이 키우는 걸 못 도와주는 이유로 딸이라서 그런다는 대답을 할 줄은 몰랐네요. 나중에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과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걸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엄청 서운하다고 하더군요. 왜 안 그렇겠어요? 우리 딸이 태어나고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전에는 애들이라면 귀찮아하는 게 눈에 보였는데 막상 자기 자식이 태어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중 역시 사람은 애를 낳아봐야 진짜 어른이 된다는 등 아주 혼자만 자식 있는 사람처럼 들떠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거기다 조리원에서 나오고도 아기를 안아보는 데까지 보름도 더 걸렸어요. 너무 작고 귀하다며 혹시라도 잘못 만지면 부서질 것 같답니다. 그래서 보름 동안은 옆에 와서 코만 가까이 대고는 아기 냄새만 맡던 남편이었는데 막상 자기 어머니라는 사람이 손녀라고 무시하고 싫어하는 게 얼마나 어이없고 화가 나는 일이겠습니까? 그 후로 저희는 시가와 최소한의 접촉만 하며 지냈어요. 사실 명절이나 이런 때 찾아가 봐야 딱히 반기는 모습도 안 보이는데 그럴수록 점점 더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오죽하면 남편이 저더러 그냥 애기 데리고 집에 있으라고까지 말을 했다니까요. 어차피 반가워하지도 않는데 굳이 갈 필요 없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제가 꾸역꾸역 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가기 싫은 건 마찬가지죠. 하지만 적어도 할 도리는 해야 나중에라도 할 말 있으면 당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본적인 왕래는 하고 살았습니다. 사람을 못 받을 뿐이지. 그래도 이때까지는 그럭저럭 살긴 했어요. 하지만 작년 초에 남편의 남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서는 그냥 평범하고 착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중소기업을 다니다 도련님과 만났다는데 하필이면 도련님 내 신혼집이 저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보니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만나면서 지냈어요. 처음엔 저를 형님 하면서 잘 따르더라고요. 나이는 저보다 1살 어렸지만 그래도 같은 또래잖아요. 거기다 같은 며느리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가 저는 동서와 언니, 동생 같은 사이로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근데 동서는 겉보기와는 완전히 다른 은근히 사람 속을 뒤집어 넣는 여우 같은 사람이더군요. 동서네가 결혼하고 나서 첫 명절이 돼서 다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온 식구들끼리 만나는 건 처음인 자리였죠. 식사 중에 우리 딸이 졸린지 칭얼대길래 달래주고 있었는데 보통 이럴 때면 시어머니는 눈치를 주는 게 다반사라 저는 무시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말할 사람이 한 명 더 늘어서 그런지 갑자기 동서한테 말을 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어머님이 동서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저처럼 딸 낳지 말고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답니다.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인지 동서도 처음엔 제 눈치를 보느라 대답을 회피하며 그냥 얼버무리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께서 뜬금없이 유산이 어떻고 저떻고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어머님한테 남겨준 시골 땅이 조금 있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평수는 제법 넓지만 가격은 그리 비싼 땅이 아니거든요. 1억 5천에서 2억 사이로 알고 있어요. 물론 큰 돈이라면 큰 돈이죠. 하지만 저는 그 땅에 조금도 욕심 없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우리 집안대를 이을 수 있는 손자, 낳는 자식한테 그 땅을 전부 주실 거라 하시더군요.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면서 어떻게 해서든 꼬셔서 아들부터 낳으라고요. 애를 낳는 게 무슨 상품권 긁는 건가요? 아들이면 당첨이고 딸이면 꽝이게요. 근데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 마음 터놓고 가깝게 지냈다고 생각했던 동서가 표정이 확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드러진 목소리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그래서 형님처럼 어머님 기대적거리는 일은 없을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동서가 다시 보이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막말로 동서가 아들을 낳던 딸을 낳던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랍니까? 문제는 그 상황에서 꼭 저를 앞에 두고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에게 잘 보이려 했나 하는 배신감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신경질이 나서 한마디 하려 했더니 남편이 언제 와서 들었는지 동서와 시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냐면서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손녀라고 거들떠도 안 보는 게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아냐고요. 그래도 집사람이 자식된 도리는 하자고 해서 이렇게 찾아뵙는 건데 그런 사람 앞에서 너무하시다며 한마디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한테도 뭐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왔네요. 남편은 화가 안 풀리는지
당분간은 시가의 발길도 하지 말라며 무섭게 말했고, 저도 그러겠다 약속했죠. 세상 일이 참 희한해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인가 있다가 거짓말처럼 동서의 임신 소식이 들린 겁니다. 축하한다. 전화 한 통만 하고 찾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또 얼마 있으니 아들이라며 동서가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염장 좀 질러볼까 해서 온 듯한데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아들 욕심도 없었고 거기다 어머님 땅 욕심은 더 없었던 터라 잘 됐다고 말해주곤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왠지 지고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막상 아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건지 궁금하기도 해서 한 번은 남편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둘째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어리석었던 것 같네요. 남편은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다짜고짜 미안하다 사과를 하는 거예요. 비록 아들아들하는 분인 건 알았어도 이런 식으로 비상식적으로 당신이랑 우리 딸한테 함부로 하실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 제가 왜 둘째를 가지자는 말을 꺼냈는지 정확하게 짚어내더군요. 살면서 자연스럽게 둘째가 생기는 건 자기도 이제 좋답니다. 막상 아빠가 되고 보니 하루하루가 가슴 벅차게 행복하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누구랑 경쟁하거나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한테 너무 미안한 일 아니냐며 저를 타일렀습니다.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맞은 듯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감정에 휩싸였는지 깨닫게 되었네요. 진심으로 남편한테 사과를 하고 또 우리 딸에게도 미안하다 그랬습니다. 저희 딸이 3살이 되던 해 당초의 계획은 어린이집을 보내고 제가 복직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딸아이랑 떨어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남편만 딸바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도 똑같은 딸바보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복직은 1년 미루기로 하고 대신에 남편 퇴근하면 아이 재울 때까지 4시간 정도만 짬짬이 부분적으로 일을 시작하는 걸로 만족했습니다. 비록 하루 종일 붙어있는 것보다 야 한참 모자랐지만 그래도 200 정도는 벌리더라고요. 그러다 동서 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시가와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동서가 출산하고 조리원에서 2주 정도 지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 집에서 당분간 아이를 돌보기로 했다는 말에 진짜 손자고 좋긴 좋으신가 보다 우리 애는 할머니라고 옆에 와도 척만척 하시더니 동선의 아들은 아예 도맡아서 키워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에 또 한 번 서운했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본인 마음이 그렇다는데 말이죠. 근데 무슨 일인지 하루는 남편은 두고 저 혼자 오라는 시어머니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긴히 상의할 게 있다고 해서 불편한 마음은 가득했지만 그래도 어른이 오라는데 딱히 가지 않을 명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동서와 함께 저를 기다리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박이었어요. 대뜸 저보고 동서 내 아이를 키우랍니다. 너무 황당한 제안에 가타부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잠시 후 이유라도 알려달라 그랬더니 동서가 나서서는 이제 복직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어머님이 봐주면 될 것을 왜 굳이 나한테 맡기냐고 물었죠. 시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솔직하게 그러시는 겁니다. 다 늙어서 애기 보려니까 몸이 너무 힘들다고 말이에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대요. 거기다 핑계라고 또 하나 갖다 붙이는 게 뭐였냐면 어차피 집에서 애 하나 키우지 않냐고 그러니 하나 더 돌보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하더라고요. 옆에서 동서는 자기가 맨입으로 부탁할 사람으로 보이냐고 충분히 보상을 한답니다. 한 달에 200 중반 버는 걸로 아는데 대체 애 돌봐주는 대가로 얼마를 주려는 건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동서 아이 봐주면 얼마나 줄 수 있냐고 물어봤죠. 50만 원 준답니다. 헛웃음이 나는 걸 겨우 참고 말했어요.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요. 내가 저녁에 몇 시간 일하는 것만 해도 동서 월급은 벌고 있는데 나같이 고급 인력한테 애 맡기려면 적어도 200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시대요. 완전히 동서 입장에서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대화를 계속해야 하나 싶었어요. 어쨌든 이럽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손자랑 손녀 차별하는 것까지는 상관없다고요. 어차피 신경 안 쓰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오늘 저한테 하시는 건 정말 용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남편한테 모두 말한 다음 어머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정할 거라고 그랬죠. 분명히 동서 복직한다는 이유로
저한테 애를 맡기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되면 남편이 저보다 더 난리를 치게 뻔했거든요. 어머님도 그걸 모르지는 않으실 텐데. 마음대로 하랍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재수가 없다네요. 아들도 못 낳는 게 성질만 드세다며 동서 앞에서 온갖 악담을 다 퍼부으시더라고요. 이제는 화를 낼 마음도 안 생기더군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끼시는 둘째 며느리랑 평생 오붓하게 사시라고 말씀드리곤 곧장 집으로 돌아와 버렸네요. 남편한테 오늘은 웬만하면 집으로 바로 오라고 문자를 남기고 딸아이랑 놀아주는데 갑자기 울컥 눈물이 차오르는 겁니다. 도대체 제가 뭘 그리 잘못한 걸까요? 아들을 못 낳은 거? 아니면 아들 낳은 동서가 복직하기 쉽게 애 봐준다고? 선뜻 나서지 않은 죄? 아무리 곱씹어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저 남편이랑 우리 딸아이랑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뿐인데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왜 저러시는 걸까요? 그나마 딸내미 애교 부리는 모습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오더군요. 그날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해주는데 또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마 남편이 제가 우는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제가 원래 좀 독한 면이 있거든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다 말고는 벗었던 옷을 다시 꺼내 입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대충 어디를 향할지 예상은 되었지만 그냥 놔뒀습니다. 자기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테니 적어도 실컷 하고 오라는 의미에서요. 생각보다 일찍 들어온 남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자기 집 일은 일절 신경 쓰지 말랍니다. 남편도 그럴 거라더군요. 솔직히 자기도 지금까지 엄청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기가 싫대요. 우리 딸 이뻐해주는 것까지도 안 바랬다고 단지 손녀니까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는 않기를 바랬는데 이번 일로 너무 크게 실망했답니다. 저도 동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자식이니까 마음에 안 들고 서운한 게 있어도 차마 인연 끊고 살 생각은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안 되겠다고요. 그렇게 저희는 시어머니와 동서 그리고 도련님까지도 완전 남남이 되어 살기 시작했고 벌써 몇 개월이 지났네요. 솔직히 아쉬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편하죠. 괜히 찾아가서 우리 딸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거 안 봐도 되고 동서랑 비교당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손자 하나 끼고 평생 사시라고 해요. 지난번 어버이날 때 친정에 갔었는데 친정 부모님은 손녀만 보면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할 만큼 이뻐서 어쩔 줄 모르시거든요. 앞으로 명절이던 휴가철이던 친정 부모님한테 더 잘하려고요.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은 저희 부모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라 생각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저희 세 가족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렵니다. 올해까지만 나이랑 있어주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직을 할 건데 진짜 돈 많이 벌어서 보란듯이 잘 살아보려고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